네, 안녕하세요. 카이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 중에서는 아마 이 PER, 즉 Price Earning Ratio, 이 지표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지표인데, 또 그렇기 때문에 투자 초보일 때는 이 지표에 매몰돼서 가치 평가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르지 않을 주식을 몇 년 동안 묻어놓고 기다리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저 또한 펀드 매니저 출신인데 이걸 하기 전에 투자를 막 공부하던 중인이 때는 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이 책을 읽고 나서 완전 저퍼 주식에 꽂혀가지고 그런 주식만 찾아야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PER 즉 퍼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부분 이 PER을 활용하기 위한 1차적 조건, 즉 이익을 내야 되는 회사여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테슬라의 그 주가와 그 다음에 PE 레이쇼의 히스토리컬 차트인데 2020년 이전에는 사실은 테슬라가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PE 레이쇼가 거의 빵인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PER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 정도는 아신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고 그 뒷단에 있는 중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프리 캐시플로우는 영업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인 캐펙스를 뺀 금액입니다. 즉 내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순현금을 이만큼 당연연도에 벌었는데 내가 사업을 영위하고 확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캐펙스, 즉 설비에 투자를 한 금액을 차감하면 내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투자한 자본적 지출이 빠졌을 때 정말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잉여로 남는 현금이 얼마냐, 이게 바로 그 잉여 현금의 흐름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삼성전자 과연 내실이 어떨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매출이 230조, 270조, 300조 쭉쭉 올라가죠. 영업이익은 35조, 한번 뭐 43조, 뭐 잠깐 6.5조를 찍었지만 다시 32.7조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당기순이익도 꽤 잘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캐펙스 지출, 거기에 따른 프리 캐시플로우를 살펴보면 좀 맥락이 달라지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캐펙스가 얼마씩 듭니까? 37조, 47조, 49조, 57조. 즉,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20년에 65조를 벌었는데 캐펙스로 37조를 써야 되는 거예요. 2023년 한번 보실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44조 벌었습니다. 근데 캐펙스 지출을 57조 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 캐시플로우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3조로 순현금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화학 업종에서 글로벌 1등 마켓시하고 있다는 한국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한번 같이 보시죠. 매출이 2020년에 8,900억에서 2024년에 1조 1,000억 원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영업이익 나쁘지 않아요. 당기순이익도 괜찮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캐펙스를 같이 고민해 본 프리 캐시플로우 개념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0년에는 영업활동 현금을 1,500을 벌었고 프리 캐시플로우가 1,200억이나 남았죠. 2021년에도 570억이 남았습니다. 근데 2022년은 어떻습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일단 안 좋았는데 캐펙스가 832억을 때려 먹죠. 그러니까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2천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즉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단행해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캐펙스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그렇다 보니 프리 캐시 플로우가 어느 한 해 기존에 한 2, 3년 벌었던 걸 다 까먹는 경우들이 생겨버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반도체 부품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 1,000억에서 3,000억대로 당기순이익 300억에서 한 500억대로 쭉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캐펙스 지출 금액, 그 다음에 프리 캐시 플로우를 보자는 거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600억, 1300억인데 캐펙스 지출액은 1900억, 1100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 1200억, 마이너스 800억 이렇게 찍히는 해가 있다는 거예요. 즉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불리는 손익계산서만 보고 매출액이 올라간다, 영업액이 올라간다, 당기순이익이 올라간다, 그런데 내 주식의 주가는 왜 안 올라가냐,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데 프리 캐시플로우가 제자리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기업 가치 또한 제자리표를 돌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프리 캐시플로우가 없다. 즉 내가 잉여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주를 위해서 배당해 줄 돈도 없고 내가 주주 환원을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할 돈도 없고 심지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주주한테 줄 게 없는 회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웃긴 게 있죠. 당기순이익은 계속해서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 가치는 어때요? 계속 제자리에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 PER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당기순이익과 시가총액을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순이익은 계속 오르는데 기업 가치라는 측면에서 시가총액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퍼가 미친 듯이 떨어집니다. 이제 막 퍼가 10이었다가 8이었다가 5였다가 3까지 가고 뭐 3까지 가는 주식은 많지 않지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 퍼가 5인 주식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걸 저평가 주식이라고 사게 되면 3년, 5년 내내 박스권에서 회피하는 저평가 주식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런 주식이 별로 없을 것 같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LG전자 같은 주식도 이런 저퍼 주식에 해당이 되고 사실은 이 회사도 제가 뭐 재무제표를 굳이 뜯어보진 않겠지만 한번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시면 20년, 30년 동안 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벌어들인 총 합이 얼마 안 돼요. 즉 프리캐시 플로우가 거의 없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을 만약에 와 저퍼 주식이네 하면서 20년 동안 투자했어요. 그러면은 전체 20년 기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2005년 9월 30일부터 2025년 4월 20일까지 전체 수익률이 1.61% 되는 겁니다. 즉 20년을 투자했는데 1.61%밖에 안 올라가는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퍼 주식을 가치 투자라고 해서 장기 투자하게 되면 이제 맛이 가는 겁니다. 이런 사업 모델들을 피할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피하려면 회사의 사업 모델을 잘 알아야 되죠, 일단은.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프리 캐시 플로우를 포함한 회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PER에서 끝나지 마시고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까지만 공부하지 마시고 현금흐름표까지도 넘어가야 되고 훨씬 더 깊이 있게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안 좋은 주식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하는 저는 이제 보통 퀄리티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식들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한국장은 잘 없어요. 미국장에 많지. 이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프리캐시 플로우가 2010년에 130이었던 게 2024년에 2953, 즉 14년간 프리캐시 플로우가 22배 성장했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LG전자 20년 동안 프리캐시 플로우 단 1.5배도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인데 주가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분출이 됩니다. 이런 주식들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퀄리티 주식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